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접수받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 시간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고요. 02-6676-0321번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 전문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부동산 투자 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념은 감옥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네, 신념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념이 감옥이다. 결국 잘못된 신념은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잘못된 생각에 내가 틀어박혀 있지 말고 조금 정확하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서 상당히 중요하다. 또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좀 잘못된 신념에 박혀 있으면 결국은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그 신념 빨리 버리시고 올바르고 확실한 신념에 더욱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시면 그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모든 전문가분들은 여러분들께 언제나 최선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 만큼 끝까지 꼼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선택에 있어서 전화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민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이준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중에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SNS 메신저 들어가셔서 대화 목록 우측 상단에 있는 말풍선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 오픈 채팅 메뉴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곳 들어가셔서 한경 이동주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이동주 대표의 채팅방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먼저 남겨주신 분들이 채택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들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정보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마곡지구 개발 그리고 방화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강서구에 대한 자세한 지역 분석 도와드리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 시간 접수받고 있고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02-6676-0321번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는요, 용산의 원효로 일가 13-32번지 네. 다세대가 있거든요. 네. 네, 스르름. 그런데 이걸 팔고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한번 갈아타면 어떨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세를 주고 보유 중이신 원효로 일가의 다세대를 매도를 하고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런지 좀 진단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바로 만나보세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곳에 방 3개짜리를 빌라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건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17년도 7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7년도에 구입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2017년도에 네. 용산에 이 원효로의 다세대를 구입하셨을 때 무슨 목적이 딱 갖고 계셨던 거예요? 투자를 한 거죠. 투자. 네. 투자에
그러니까 가치 상승적인 목적, 그리고 용산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 네, 그렇죠. 그게 가장 크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거를 처분하고 이쪽에 그러면 아파트를 투자를 할까라고 고민하셨을 때는 네. 현재 여기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더니 아파트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예. 조금 좀 싼 거 이렇게 봤더니 거기도 괜찮을런지 제가 한 군데 본 데 있거든요. 네네. 자, 우리가 저기 산천동의 한강타운이라고요. 아, 네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어떤 게 조금 현명한지 네. 내가 처음에 여기를 봤던 목적 있잖아요. 항상 투자는 내가 처음에 네. 목적한 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 지역을 선택을 했고 이 지역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네. 목적 달성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견뎌내셔야 되는 지혜도 필요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용산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고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 추가적인 자금이 조금 있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지에 대해서까지만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리가 용산을 투자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나 딱 그러셨을 거예요. 용산을 바라보셨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용산의 개발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용산에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 개발에 대한 가치. 그러면 용산에 무슨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용산에서 개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당장 또 떠오르는 개발이 여기 민족공원 조성 1차적으로 있을 거고, 그죠? 네네. 자, 다음으로 또 무슨 개발이 있냐면 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있어요. 네. 북부역세권이 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 이 철도창 기지에 여기도 또 업무지구 조성 계획이 있고 이거 아마 이 두 개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남영역 일대에 캠프킨 부지가 개발이 있고 또 여기 뭐 수송단하고 유엔사 부지 개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발축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강로 있죠? 듣고 계시죠? 네네네네. 한강로하고 그다음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이 청파로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물건 갖고 계신 물건 갖고 계신 원효로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두 라인이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한번 잘 보자고요. 제가 용산에는 이런 개발이 있습니다 하면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한 곳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주로 지금 청파로에서 원효로를 타고 지금 대규모 업무타운 조성 계획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용산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산은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거냐면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는 높으니까 매매 가격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현재 용산 내에 조성돼 있는 업무지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열악해요. 그건 아시죠? 네네. 전자상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임대가가 조금 낮아요. 이렇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곳에 조성되는 이런 대규모 개발지들은 전부 다 고부가가치 업무타운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임대료가 올라갈 확률이 이것들이 개발이 되고 나면 임대료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물론 개발되면 매매가도 뛰겠지만 지금과 다른 전혀 새로운 임대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 격차도 훨씬 더 줄어들고 이 지역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역 개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들어오는 수요층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요층들이니까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수요층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용산의 이런 개발들이 본격화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렇게 이 개발 호재들을 바로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배후 주거지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가치가 생각보다 월등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개발 사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개발지를 내가 개발의 목적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의 개발이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내가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방법은 뭐냐면 투입되는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투자해 놓으신 거는 용산의 전체적인 큰 밑그림 안에서 내가 최소한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비용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상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신 거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최근에 우리가 3년 동안 서울에서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최근 3년 동안 네. 서울에서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가격은 제일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네. 아파트가 많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갈아타겠다고는 뭐냐면 나는 그러면 얘 쫓아가는 투자할래 이거고
지금 현재 투자해 놓으신 거는 내가 기다리는 선점 투자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선점 투자가 좋아요? 아니면 추격하는 추격 투자가 좋아요? 아, 당연히 선점 투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여유 자금이 조금 계시다라면 네. 굳이 무리해서 이걸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 지역 내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이 청파로에서 원효로가 지금 업무타운 중심지로 바뀝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향후에는 이쪽 지역에 그 여유 자금으로 하나 투자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용산의 큰 밑그림은 항상 딱 이렇게 놓으세요. 대형 개발. 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존의 노후된 주택가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사실 뭐 판교나 마곡의 그 가치 변화를 보시면 이 업무타운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그 파급력을 조금 느끼실 텐데 이곳에는 그러한 대규모 업무타운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시면서 추가 매수까지 괜찮다라는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아, 다세대 주택을 투자용으로 좀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떤 것이 좋은지 좀 몇 개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향후 전망하고 매수해도 좋은지 좀 알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어디 보신 건가요? 네, 거여동하고 삼전동, 구이동이요. 각각 보신 물건도 또 따로 있으실까요? 네네. 그러면 번지수도 알고 계신가요? 네, 번지수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삼전동은 번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 65에 2요. 거여동은 어떻게 될까요? 아, 23번지고요. 23번지, 구이동은 어떻게 될까요? 아, 243에 48이요. 48번지 이렇게 각각 다른 지역에 세 군데 다세대 주택을 보셨으니까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을런지 대표님 투자 목적이거든요. 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지금 지역이 워낙 지금 네. 세 군데가 네, 네, 다 만만치가 않네요. 네. 다 지도를 자, 통해서 좀 찾고 계시고요. 네. 그 구이동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구이동은 네. 243-48번지입니다. 243-48번지. 네. 네, 다 봤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반갑습니다. 네, 세 군데나 보셔서 네, 네, 네. 검색하느라고 지금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거여동하고 구이동은 지금 역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삼전동은 보니까 역하고 세 곳 중에서 보신 곳 세 곳 중에서는 거리가 조금 제일 머네요. 역하고는요. 그죠? 네,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곳을 지금 검토를 하시는 건데 그 세 개를 다 할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하나를 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디를 하는 게 좋냐? 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런 곳 여러 곳을 볼 때는 어떻게 검색하시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을 분석을 하고 지역 내 물건을 분석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포인트는 지역의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왜 지역의 변화가 중요하냐면 지역의 변화 중에서도 무슨 변화를 봐야 되냐면 수요의 변화를 봐야 돼요. 이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네. 항상 지금보다 좋은 수요. 그리고 물건의 변화는 뭐냐면 물건의 변화는 두 가지예요. 내가 바뀌든가 그러니까 자신이 바뀌든가 아니면 물건의 주변 지역이 바뀌든가 하거든요. 네, 네. 이걸 딱 놓고 딱 보시게 되면 자, 삼전동은 보니까 삼전동은 지역이 상당히 좋아요. 송파구고. 그런데 네. 여기 호재를 한번 보죠. 지역의 호재가 뭘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는 주 호재가 9호선 3단계였어요. 그죠? 네. 근데 9호선 3단계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아, 지금 개통됐죠. 개통됐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두 곳, 세 곳 중에서 보면 지역적으로는 이 지역의 호재가 이미 여기는 반영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뭘 두 개를 놓고 검토하면 돼요. 구이동하고 거여동을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아, 네. 그럼 딱 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놓고 보니까 자, 이제 위치는 계략적 위치는 확인했으니까요. 거여동과 구이동을 딱 보니까 하나 여기도 또 특성이 있어요. 구이동은 뭐냐면 바로 옆에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네.
제촉지구라고.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이전해 나간 그 공공기관의 부지에 업무타운을 조금 조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업무지구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앞서 이 거여역 일대는 보니까 주변이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이에요. 네. 둘 다 물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포인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구이동도 그러면 업무타운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거여동도 뉴타운을 개발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요가 늘어난다. 그 어떤 네. 수요가 늘어나냐면 뉴타운은 뭐예요? 결국 그 주거지를 전부 다 없애고 기존 낡은 주거지를 없애고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는 주거에 대한 이주 수요가 상당히 세게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 업무타운 조성은 외부 수요가 조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업무타운은 조성이 끝나면 수요의 증가는 거기서 멈춰요, 이제. 그죠? 네. 그런데 네. 이 뉴타운 조성은 여기가 보면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주 수요가 당분간 끊임없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이주 수요는 이 주거지에서 쫓겨난 이주 수요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이주 수요가 많아지냐면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매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매수 수요가 훨씬 많은 곳에 내가 물건을 갖고 있으면 내가 물건을 처분할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결론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거여요. 거여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전체적인 지역이 바뀌는 거, 그 지역의 수요가 바뀌는 거,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선택하시는데 네. 훨씬 수월하신 거예요. 아, 자, 세 곳 중에서는 거여를 추천을 하겠고요. 네. 혹시 투자 금액이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 곳에 한정시키지 말고 저는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디로 네. 보면 좋을까요? 그 사실은 구이동도 위치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지금 트렌드는 도심권 집중, 도심권 업무타운과 가까운 주거 지역에 지금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런 거를 트렌드를 잡아서 네. 서울의 3도심 있잖아요. 네. 자, 한양도성을 포함한 중구 일대 도심, 그리고 여의도 네. 영등포의 두 번째 도심, 강남의 3개 도심. 이 3개 도심에 내가 보유한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주변 지역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표님이 짚어주신 이 도심이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는 곳이니까 일단은 서울에서는 역시 도심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명일동 3위 끓인 2차 27평을 네, 매도하고 네, 고덕동 2단지 그라시움 25평이나 네. 위례 센트럴 다이 25평을 네.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쪽이 나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3위 그린 2차는 매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뭐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면 거주하시나요? 거주요. 아, 거주하시니까 이제 이사 계획을 세워보셨네요. 고덕 그라시움도 보셨고 위례 신도시도 보셨는데 이사를 네. 가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명일동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는 게 좋을지 자세한 전략은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나눠보세요. 이사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나운서께서 먼저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 시청자분이 지금 질문 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네. 이사를 안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 예.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추가 질문을. 네, 이 3위 끓인 2차 말고 또 주택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거 1주택이세요? 네, 이거 오랜 시간 보유하셨어요? 네, 그럼 이미 여기서 거주도 하셨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좋은 조건을 다 채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3위 끓인 2차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오래 걸려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래 걸리는 재건축은 가장 서울에서 늦게 되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3위 끓인 2차의 입지가 너무 네. 좋잖아요, 지금. 예, 명일역과 고덕역이잖아요.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곳이 그러니까 고덕 그라시움이었죠. 예, 고덕 그라시움 같은 동네예요. 그죠? 예. 여기서 처분하고 같은 동네에 이걸 왜 가는 거냐면 이게 지금 새 아파트 입주 앞두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위례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는 이미 입주한 아파트잖아요. 거기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뭐냐면
내가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 너무 많이 오래 거주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아파트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재건축이 네.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저희는 그럼 뭐냐면 이제 퇴직 세대거든요. 네, 자 보세요. 나는 네. 지금 재건축을 하는 앞으로 10년 뒤,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그것도 어디에서 역세권에서 그것도 대규모 단지로 대단지로 바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 팔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덕 그라시움은 새 아파트 당장 살고 싶어요. 예. 너무 좋으니까 단지도 크고 그러면 이게 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서 들어가세요라고 하겠지만 이미 나는 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도 이런 고덕 그라시움처럼 새 아파트가 될 걸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장점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거 보유하고 새 아파트 살 때는 임대로 잠깐 거주해서 사세요.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서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서울의 역세권을 한번 우리가 다녀보면서 이거 재건축하게 되면 3,0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3위클린 1차까지 합하게 되면 5,000세대 대단지잖아요. 예. 이런 규모 갖춘 곳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부족해요. 서울엔 또 새 아파트, 이런 조건을 갖추는 역세권의 새 아파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늦게 되니까 나는 싫어요가 아니고 이게 설령 늦게 되면 될수록 나한테는 어떤 장점이 자꾸 부각되는 거냐면 저기는 요즘 들어서 보기 드문 새 아파트네?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 오셨잖아요. 그죠? 네. 굳이 이거 네. 처분하지 마시고 예. 여기 거주하기 싫으시면 이거 그라시움 입주할 때 있잖아요. 이게 9월 달인가 입주잖아요. 네. 그때 그냥 임대로 들어가시고 이거 끝까지 가져가세요. 아, 전세가 잘 안 나가는데요. 이거 전세가 잘 안 나간다고요? 예. 아니 그 전세가 조금 낮추시면 되죠, 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항상 뭐가 잘 안 돼요라고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내가 파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네. 임대가 조금 낮추면 나가지 왜 안 나가요? 그 임대 전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거 내가 팔아야겠다. 결국은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가 나한테 더 유리한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아, 예. 아우, 네. 전세가 안 나간다고 여기를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물건인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충분히 다이아몬드만큼 가치가 있는 거니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진단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지만 조금 더 빠른 고민 해결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고민 사연들 연결해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SNS 메신저를 통해서 들어와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김포 고촌 향산일 스테이트 리버시티 94제곱미터 분양받아서 2020년 입주 예정인데요. 전망 궁금하고요. 또 운양동 반도유보라 2차 59제곱미터를 팔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고민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지금 운양동 걸 갖고 계신 상태고 실제 향산리가 아마 저 김포에서 그 스마트 시티를 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그곳에서 첫 분양했던 사업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의 공급량이 사실은 적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김포 신도시는 물량 자체가 5만 세대 정도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검단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검단 신도시도 앞으로 한 7만 가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공급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겁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올해 그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을 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이 김포 신도시, 김포시 한강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재편될 거냐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향산리 쪽에도 향후 뭐 호재는 다양하고 있고 이미 분양을 받아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 형성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굳이 비조정 구역인 상태에서 처분할 이유는 없고 일단 운양역 곳도 지금 운양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곳에 이전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처분해야 된다 그런 거라면 그거는 힐스테이트 입주한 이후에
입주한 이후에 시장 형성 다시 한번 보고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해서 처분할 건지 아니면 이 운양역 거를 더 보유하고 힐스테이트 거를 나중에 먼저 처분할 건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두 개 다 지켜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물량이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역세권을 주변으로 다시 재편된다고 하니까 두 개 다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0평형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는데 노들역 신동아와 선유도역 한신유 플러스 이 두 곳 보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좋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선유도역 한신유 플러스도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죠. 9호선이고 여의도의 배우지 또 마곡지구의 배우지 상당히 두 업무타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 상당히 두터운 곳입니다. 실수요층도 두터운 곳이고요. 그리고 또 주변 지역이 변화하면서 가격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노들역 신동아 같은 경우는 그 뉴타운과 또 인접해 있죠. 뉴타운과 인접해 있으면서 이 신동아 아파트도 또 연수식이 오래됐고 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서서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신유 플러스는 아직은 그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는 조금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건을 비교를 할 때는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를 할 때는 가능하면 선택을 어디로 하시는 게 좋은 거냐면 자체적인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개발에 대한 이슈는 전부 다 부각될 것이고요. 실제 실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보다는 그 가격 상승이 좀 더 높고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두 곳 중에 비교를 하신다면 저는 네. 신동아 쪽에 좀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곳 다 너무 좋은 곳이지만 둘을 놓고 비교를 하자면 좀 더 개발이 압력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픈 채팅방 상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궁금증 많으시죠. 저희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앞서 대표님이 상담 중에 3도심에 대한 팁도 주셨지만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면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주제 부동산 투자 이곳에 하면 된다라는 주제니까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도 짚어주시는 건가요? 네, 짚어야겠죠. 네. 서울은요, 25개의 구에 427개 동이 모여 있습니다. 네. 정말 광대한 면적을 갖고 있고 많은 지역을 또 갖고 있는 곳이죠. 네. 이러한 곳들은 사실은 금액대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 항상 바라보게 되거든요. 자, 금액대로 어디를 가진 게 훨씬 더 유리할지 당연히 그 유리한 곳은 거기에 합당한 호재라든가 이슈가 있어야겠죠. 그런 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세미나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 지금 수도권에 있는 예비 타당성 그 예타 면제 지역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지금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디에 어떤 곳이 지금 예측이 돼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느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 발표를 앞두고서는 전문가의 예측을 꼭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세미나의 자세한 정보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동주 대표의 상담 전화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모든 분들을 생방송 중에 연결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생방송 도중에 고민 남겨주신 분들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동주 대표님이 어떠한 사연들, 어떠한 고민들 접수됐는지 다 체크해주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전화로 고민 남겨주시고요.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수락산 벨리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4억 3천에 세 들어 살아요. 근데 6억 3천에 네. 47평 아파트를 네. 매수하는 게 좋을지 그 2억을 이제 빌려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게 네. 좋을지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네.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권유를 해요. 네. 연례지구나 뭐 다산지구나 갈매지구나.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도 그 근처에 사시고 또 종교 활동도 거기서 해서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거기가 투자 가치 있는 곳을 그 근처에서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주 중이신 수락산 벨리체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별내 다산 갈매신도시 쪽으로 좀 옮겨보는 게 좋을지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진단 도와드리고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도움 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그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처에 계셔서 아, 근처에 계셔서. 저희 다른 데로 별내나 이런 데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여기 혹시 학생도 자녀분 중에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으세요? 아니요, 다 대학생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 어른이고요. 예, 그렇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거주하기 편한 곳하고 가치가 좋은 곳은 엄연히 달라요. 네네네, 이곳은 물론 주변에 학교도 많고 녹지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는 불편한 게 없지만 네, 그건 그냥 나에 대한 만족도만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은 매입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한다라고 그게 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네네, 어떤 부동산이 결국 가격이 오르는 거냐면 네. 외부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외부에서도 좋아해 줘야 돼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 지도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이 수락산 이 벨리체까지 오기 전에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네, 투자 지역으로. 네, 당장 이 상계주공 단지도 있을 것이고 상계 네. 뉴타운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조금 벗어나면 아까 고민하셨던 별내 신도시나 다산 신도시도 있고, 그죠? 네, 이런 데 가치 상승이 훨씬 높다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지역을 판단할 때. 네네, 그런데 나는 내 거주 만족도가 높고 내 필요에 의해서 여기를 구입하겠다? 이거는 네.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한 2억 정도 대출도 얻어야 돼요.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이자 비용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한테. 네네, 그러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별내 신도시 있죠? 네, 별내 신도시 별내역 근처가 주로 중대형이잖아요. 네, 그쪽이 아직은 저렴한 거예요. 중대형 면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는 8호선도 들어갈 거고 그 8호선이 나중에 4호선하고 연결될 거예요. 네네, 다산 가기 전에 그쪽을 먼저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네. 그냥 임대료만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네. 구입하지 마시고요. 근데 거기 그 바로 앞에 네. 그 수락산역 바로 옆에 그 주차장에 대형 그 공공 주차장에 그게 개발된다고 이곳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스포츠 센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센터 생기다고 여기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네. 별내 신도시는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고 교통 환경의 개선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상계주공은 재건축이라는 이슈를 앞두고 있고 차량기지 개발하는 업무타운 조성이라는 큰 이슈도 앞두고 있고 어디가 네. 더 큰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생각한 거 틀에서 자꾸 나를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조금 더 넓게 보세요. 넓고 멀리 크게. 아시겠죠? 네. 투자 가치는 거의 제로다 그 말이죠.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양을 선택하느냐, 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달라지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투자 목적이냐, 거주 목적이냐를 확실히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적을 확실히 하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성북구 기름동 기름 1구역 뉴타운을 롯데건설에서 짓는 그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하고 계속 보유도 되는가, 매도 시점이나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알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일반 분양을 이제 4월 달쯤에서 앞두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합원인데요. 네. 동호수도 다
동호수 추첨도 다 끝났고 좋은 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분양권을 2개를 보유 중이시니까 향후 전망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좋아요? 보유하세요, 보유. 보유요? 네, 자 언제까지 네. 보유하면 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보유하시고 언제까지 보유해도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왜 보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이게 기름 재촉지구예요. 뉴타운하고 성격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건 전체적인 기름 뉴타운 내에서 마지막 퍼즐이에요, 얘가. 네. 아직 입주 앞두고 있는 저 2구역 있고 이게 1구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 뉴타운은 개발이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제일 새 아파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기름 뉴타운 기존에 입주한 건 벌써 한 10년 차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럼 수요자들은 계속 이 주변에 새 아파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역세권에다가 백화점 역세권. 있고 마트 있고 네. 또 하나 네. 동북선이 앞으로 또 들어서잖아요. 그죠? 예. 이 동북선이 들어서려면 앞으로도 최소한 7, 8년 있어야 돼요. 그럼 그래요? 나 입주한 다음에 동북선 개통할 때 이때까지도 보유하셔도 얘는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추가적인 역세권,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7, 8년 정도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세요. 그거 이제 개발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도 좋지만 입주 후가 더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마음 편히 당분간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네. 두 가지 중에 전망 한번 듣고 어느 쪽 매도하는 게 좋은지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디 보유 중이신가요? 네. 제가 8년 전에 구입한 은평뉴타운 우물골 8단지 34평형 아파트하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6월에 구입한 분당 구미동 무지개마을 주공 4단지 23평형. 알겠습니다. 우물골에 두산 8단지를 먼저 매수를 하셨고 그다음에 무지개마을 4단지입니다. 둘 다 진단 도와드리면서 매도 여부도 도움 드릴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무지개마을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 시범단지여서 네, 지금 이게 아마 제가 지금 추가 분담금이 거의 없이 이제 27평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거 지금 시공사까지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서 네, 포스코로.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제가 막 스쳐 지나가서 잘 못 들어가지고 제가 메모 좀 하면서 들을게요. 예. 네. 아까 그 은평뉴타운은 언제라고 그러셨죠? 제가 한 2011년인가요? 2011년도. 나서부터. 자, 2011년도고. 자, 여기 지금 여기 분당이죠, 분당. 네. 분당 걸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작년 6월에 해서 10월에 등기했어요. 2018년 6월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도 지불했고. 네네. 자, 현재 10월에 등기. 현재 지금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죠? 네네. 일시적 2주택인데 등기는 그때서도 이미 6월 달에 계약하고 계약금 다 넘겼기 때문에 네. 일시적 2주택이 왜 작년 9.13 대책 이후에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이거는 지금 3년이에요, 3년. 아니에요. 등기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아니, 그 일반 그 계약하신 것도 네.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되셨잖아요. 예. 예, 그거 기준이에요, 그거 기준. 저 등기 네. 시점 기준인 줄 알고. 네네네, 그 3년이니까 2021년이거든요. 이게 3년이면. 이거 네. 그 은평뉴타운은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고민하는 이유가 자, 뭐 때문에 고민하실지 알아요. 은평뉴타운에 신분당선, 북부연장선 들어갈까 봐 그거 고민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네. 단지가 그 바로 역 그 앞이고. 네, 근데 우물골 8단지면은 아마 좀 애매해요, 지금 위치가. 역하고 위치 좀 애매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걸 제가 팔으라고 하시는 거냐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 자, 은평뉴타운은 사실 서울에는 은평뉴타운 좋아요. 좋기는 한데 위에 지축지구, 삼성지구 주변의 공급량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신분당선 호재 기다려서 차라리 그거 호재를 처분하시고 그 자금을 조금 안쪽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와. 좀 서울 도심권으로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투자처를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왜? 이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해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그거 비과세 받아서 그거를 좀 더 좋은 투자처로 옮겨놓는 현명한 투자, 똑똑한 투자 하시는 거거든요. 은평뉴타운 그러기에 지금 딱 좋은 거예요. 은평뉴타운이 최근에 그나마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그렇죠? 오른 거를 비과세 받고 판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한다.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좋아질 곳. 이걸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구미동은 저기 신축되고 그러면 그거는 그것도 계속 전망이 보유하시고요. 예. 거기는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 단지가 시범 리모델링 단지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3년 뒤, 짧으면 3년 뒤, 길면 5년 뒤면은 분당 자체가 이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때문에 시끌시끌해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보유. 아시겠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투자 계획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동주 대표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도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중에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통도 함께해 주시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동주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